네, 안녕하세요. 고1 학생 여러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강의 천재 국어파악 교과서 특강이고요. 저는 이다연입니다. 11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 자, 우선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는 순서 있죠, 여러분? 수강 후기부터, 이제 오늘 왜 이럴까요, 선생님이? 자, 수강 후기부터 이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 들어갈게요. 오늘의 수강 후기는 최희원 학생입니다. 자, 한번 읽어줄게요, 선생님이. 1강은 뭔가 어색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갈수록 점점 자연스러워지시네요. 강의에서 핵심만 정리해 주시고 해서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판서가 적은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강의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강의 기대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참고할게요. 우선 희원 학생처럼 이제 판서 좋아하시는 그런 친구들은요. 이제 판서라는 거는 그거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해준 거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리용으로 사용하시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업하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흰 종이 펴고 오늘 내가 공부한 걸 한번 정리해볼까? 해가지고 노트를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더 이제 우리 복습 겸 해서 수업 능률을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도 노력하고 선생님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입니다. 자, 선생님 예고했었죠? 자, 그러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과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한번 핵심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공부할게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9강에서 이제 문법적 요소에 대해서 쭉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중세국어, 정확하게 세종어제 훈민정음은요, 중세 전기국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12강에서 공부할 그 소학원에는요, 중세 후기국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전기국어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여러분이 과연 보셔야 할 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밑에 나가죠. 자, 첫 번째는요. 본문을 꼼꼼하게 분석하자입니다.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꼼꼼하게 분석을 해줄 거고 여러분도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처음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했어요. 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생각나죠, 여러분? 한자인데 이렇게 중성으로 끝나는 경우에 이응을 붙여준다. 이런 거 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어적기.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이어적기고 소학원에는 끊어적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팔종성법, 그 다음에 두음법칙 미적용. 두음법칙 기억나죠? 녀자, 로인 뭐 이런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주격조사. 주격조사 자꾸 회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격조사에 대해서 우리 현재는 현대국어에서는 가가 쓰이지만 과거에는 뭐만 있었다고 했어? 이 계열밖에 없다고 했어. 기억나죠? 자, 어두자음군을 사용했다. 자, 그 다음에 국외음화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거. 또 성조를 사용했다. 자, 성조를 사용했다는 거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방점의 사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모음조화가 규칙적이었다. 자, 갈수록 중세 전기에서 규칙적으로 사용되던 모음조화가 갈수록 파괴되는, 문란해지고 파괴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 부사격 조사로 특이한 것이 있었다. 자,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역시 어휘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분석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걸 판서로 정말 다시 한번 짚어줄 거예요. 자, 기대하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알자입니다, 여러분. 자, 훈민정음을 이제 그냥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야. 정말 이 훈민정음은요.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어떻게 이거는 갑자기 뭐 전해오던 것도 아니고 이 세종대왕과 또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고 치기에는 정말 대단하다. 과연 무슨 정신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4가지가 나옵니다. 본문 읽으면서 문법도 중요하지만 내용적 측면도 찾아가면서 그렇게 읽을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본문 들어갈 건데요. 자, 본문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본문 이제 분석하는 순서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지금 선생님 핵심업에서 설명한 문법 쭉 판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요.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본문 분석하시고 이런 식으로 본문을 잡을 겁니다. 자, 본문 한번 들어갈까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전번에 뭐라고 설명했어? 자, 세종어제 한자는 생략할게요.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하는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요 두 가지야.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중성으로 끝날 때, 자, 중성으로 끝나면 반드시 뒤에 뭐를 붙여준다? 이응을 붙여서 이거를 갖춘 글자로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세자죠? 세종어제인데 이거 어떻게? 음가가 없는 이응을 붙여서 완벽한 글자를 만들죠. 종자는 원래 이응이 있었으니까. 자, 이런 게 있고요. 한자에서 리을의 경우. 자, 한자에서 리을의 경우야. 이거 뭐 이영보련이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데요. 그렇게 아실 필요 없고. 한자에서 리을로 끝나는 종성일 경우에는 리을하고. 자, 이거 어떻게 읽었었어? 여린 히읗으로 읽었었죠? 그래서 리을 그리고 여린 히읗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이건 사실 발음은 없어요. 그냥 리을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 정도만 아셔도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찾아보셔야 되고 찾으라고 선생님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어적기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 자, 이어적기는 뭐야? 선생님이 전번에 적기 세 가지 설명했어. 자, 이어적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연철이라고 했죠. 연철. 그 다음에 끊어적기. 자, 이런 거를 분철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듭적기.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중철이라고 한다고 했어. 다 기억나시죠? 자, 그 중에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뭘 사용한다? 이어적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역시 그러면 세종어제 훈민정음 보시면서 이어적기를 사용한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읽어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계속 넘길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자, 팔종송법을 사용한다고 돼 있어. 자, 받침으로요. 받침으로 우리는 디귿도 사용하고, 그쵸? 치읓도 사용하고, 많은 걸 사용한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요, 8개밖에 사용을 안 한다고 했었어. 받침으로. 자, 옛날이라고 한다는 건 여기서 중세국어 시기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야. 자. 자, 이렇게 8가지를 사용했다. 그래서 뭐에서 치읓이나 키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역을 사용하거나 뭐 디귿이나 시옷을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두음법칙이 적용 안 됐다. 자, 두음법칙이 적용 안 됐다는 건 뭐야? 두음법칙 기억나죠, 여러분? 이계 모음 앞에서 니은이 이응으로 변해야 되고 또 릴이 어두에서 니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었어. 그때 다 공부했었던 건데, 자, 지금은 두음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음법칙이 적용 안 된 예와 적용된 예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노동이라는 게 있어. 지금은 이거 어떻게 써? 노동이라고 쓰죠. 자, 려자라는 거 있어. 자, 이게 모음이죠? 이게 모음 뭐뭐 있다고 그랬어? 이, 여, 야, 요, 유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요. 요거 지금은 어떻게 씁니까? 여자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면 돼. 이거 이게 모음인데 니은이 이응으로 안 바뀌었네. 아, 이거 어두인데 리을이 니은으로 안 바뀌었네. 이런 걸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읽으시란 말입니다. 자, 5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적용 안 된 예고 이게 적용된 예고. 자, 5번째는 뭐냐면요. 주격조사입니다. 선생님이 전번 설명했었죠? 주격조사가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2가지가 있다고 했어. 이와 가가 있다고 했죠. 그 당시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 당연히 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공집합 표시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이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앞에 종성이 있는 경우, 이는 종성이 없는 경우, 이거는요 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이계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역시 주격조사도 한번 찾아봐야 돼. 자, 참고로 한번 힌트를 주자면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요거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찾아보시고, 자, 계속 볼게요. 자,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어? 어두자음군. 자, 어두자음군은 너무 쉽죠? 이거는 여러분 어두자음군이라 안 해. 그냥 이런 거는 된소리 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두자음군 같은 경우는 뭐 합용병서, 각자병서 이런 건 어려운 개념을 쓰면 얘기 안 할 테니까. 자, 비읍시읒이라든가, 자, 혹은 요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자, 비읍계, 시읍계, 그 다음 비읍시읍계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었죠? 요런 거, 각각 다른 것들이 자음군을 이루면서 사용된 것들 찾아볼 겁니다. 그 다음 7번. 자, 6번이 어두자음군이었고요. 자, 7번이 뭐냐면요, 국외음화 미적용입니다. 국외음화 미적용. 여러분, 국외음화가 뭐라 했어? 자, 국외음화. 자, 디귿 혹은 티읕이 뭐 앞에서? 이계 모음 앞에서. 자, 이계 모음 앞에서 디귿은 지읒으로 바뀌고 티읕은 치읒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국외음화라고 한다고 했었어. 그런데 세종어제 훈민정음 중세국어 정기에는 국외음화가 적용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국외음화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이계 모음 앞에서, 자, 이계 모음 이, 여, 야, 요, 유 앞에서 디귿인데 왜 지읒으로 안 바뀌었지? 균기기 뭐야? 이런 거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읽으시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몇 개 더 남았네요, 여러분. 한 이제 4개 정도 더 남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일로 킬게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성조입니다. 자, 성조는 선생님이 뭐라 했어? 성조. 성조는 반드시 뭘 통해서? 방점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글자 앞에 점이 1개가 있는 것도 있고 점이 없는 것도 있고 점이 2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아, 이건 방점을 사용했다는 뜻이구나. 그럼 이 시기에는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어? 성조가 있었겠네. 이렇게 성조를 통해서 발음했겠네. 이거는 평성인가? 이거는 거성인가? 이거 구분하시면서 읽으면 되지. 자, 9번째입니다. 규칙적인 모음조화입니다. 아까 적용 안 되는 것만 선생님 계속 설명했었는데요. 후대로 가면 갈수록 모음조화가 문란해지고 혼란해지고, 오히려 과거에는 모음조화가 규칙적이었다고 선생님 설명했어. 그러면 자, 모음조화 보겠습니다. 모음조화. 그럼 모음조화가 뭐야? 한번 봅시다. 모음조화는요, 선생님이 양성모음이 있고 음성모음이 있고 중성모음이 있다 했어. 플러스는 양성이란 뜻이고 마이너스는 음성이란 뜻이고, 자, 이건 중성이란 뜻이야. 양성모음 뭐 있었어요? 기억해? 기억합니까? 오, 아, 오아, 그 다음에 아래야. 자, 아래야. 그 다음에 음성모음은 오랑 반대되는 거, 우. 자, 아, 이거 아예요, 여러분. 자, 아랑 약간 어. 자, 그 다음 뭐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있었고, 중성이 뭐가 있었어? 이가 있었어.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 길이, 음성모음은 음성모음 길이 있는 게 뭐다? 우리가 모음조화다.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어? 자, 나 밥 먹었어. 선생님 오늘 참고로 제육볶음을 먹었는데 역시 맛있어요. 나 제육볶음 먹었어. 그쵸? 그런데 나 막았어. 여기는 왜 아시 오고 여기는 어시 와? 이거는 먹이라는 음성모음이죠? 그러니까 어시 온 거고, 이거는 아라는 양성모음이죠? 그러니까 뭐야? 아시라는 양성모음이 온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처음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 못하겠어요 해도 선생님이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2번째 설명하니까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교 부사격 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어휘의 의미 변화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제 차차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과연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예전에는 어떻게 읽었을까? 성조 그러는데 진짜 어떻게 읽었을까 궁금하죠?
선생님이 음성 자료를 좀 준비해 왔으니까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본문 같이 읽으면서 음성 자료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볼게요. 먼저 국어 의문학을 전공하신 충남대학교 국문학과 김차균 교수님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낭독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성조와 문자들이 들어있어 여러분들이 낭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잘 경청해주기 바랍니다. 세종어제의 훈민정음 나라스 말삼이 둥구이거의 다르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스디 아니할사이 이런 전차로 어린 바익성이 니르고저 홀바이 있어도 마참 나의 저입 뜻을 시러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나의 이를 위하여 어여스비 너겨 사이로 28자랄 마인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수비 니겨 날로 숨의 변한 커이 하고자 할 사람이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말 같죠? 그런데 이런 중국말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성조 때문이다. 그거 아실 것 같고요. 보면은 막 어두잠군 이런 것도 살려서 발음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럼 한번 우리 분석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 펜 드시고 선생님이요 찾아가면서 이거는 이런 문법적 요소가 있네. 여기선 이런 걸 찾을 수 있네 하고 하나하나 다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찾아가면서 여러분도 이제 따라가셔야 돼. 자, 봅시다. 생종, 엉쟁, 훈민, 정흠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이응은요. 이거 세자잖아. 한자 읽을 줄 알죠? 세자잖아. 세자니까 이거는 세로 읽어야 되는데 왜 이응이 붙었는가? 자, 뭐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뭐? 자, 이거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자,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라는 소리야. 세자인데 한자를 표현할 때 이응을 썼네. 일부러 필요 없는데 중성으로 끝난 거에 이응을 붙여줬구나. 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특이한 문자가 있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문자 어떤 거예요? 찾아보세요. 하나 있죠? 자, 이거 선생님 이거 뭐라고 읽으라고 했어? 여린 히읗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 여린 히읗이 있었다. 사용되었다. 근데 나중에 가면서 선생님이 이걸 중심적으로 보는 이유는 나중에 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겠어? 소실되겠죠. 그치? 소실된다는 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나란 마알쌈이. 자, 마알쌈이 잘 읽었나? 자, 뭘 할 수 있어? 점 한 개, 점 두 개, 그쵸? 점 없고. 자, 점 없는 거 무슨 성이야? 점 없는 거. 선생님 정말 꼼꼼하게 할 거예요. 점 없는 거. 평성. 점 하나 있는 거. 하나 있는 거. 거성. 점 두 개 있는 거. 쌍성. 그쵸? 이렇게 외우면 돼. 점 두 개 있으니까 쌍둥이, 쌍성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점 하나 있죠? 그러면 이 거성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항상 뭐가 되고 싶어해? 1인자가 되고 싶어해. 그러니까 점이 항상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평성, 거성, 상성이고요.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거는 했고 그냥 여러분 여기서 뭐였어? 뭘 알면 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프린트 줄 때 빈칸을 많이 줬어. 필기하라고. 나란 말싸미. 자, 이거 어떻게 쓰면 돼? 방점을 사용했다. 자, 이렇게 필기해 두시고 나란 말싸미. 여러분, 요 미음이요. 요 미음이 원래 어디에 붙어야 돼? 여러분 이런 거 공부하실 때요.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 우선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선생님은 프린트에 안 실어놨는데 교과서에 보면은 그 한글로 된 해석이 있잖아요. 그 해석을 자꾸 보고 맞춰가면 돼. 이게 무슨 뜻이었어? 나라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그럼 말씀이죠. 말씀인데 아마 여기는 아래아를 사용했으니까 말쌈이 되겠죠. 말쌈에다가 뭐가 붙었어? 이가 붙었어. 그쵸? 근데 말쌈이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썼어? 말쌈이 이렇게 썼죠. 그럼 이거 뭐야? 어떻게 적은 거야?
어떻게 적은 거야? 이어적기죠. 이어적기를 사용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자, 나란 말싸미 둥기게 달아. 이런 식으로 감이 오셔야 돼. 팍팍 오셔야 돼. 이다현 선생님 왠지 여기서 필기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감이 오셔야 돼. 둥기. 자, 둥기 보세요. 요거 유죠. 유는 무슨 개 모음이야? 이개 모음이죠. 이개 모음은 이, 여야, 요유라고 했어. 그러면 유는 이개 모음이네. 왜 이개 모음인지 기억나죠? 이유잖아. 이유. 그런데 유인데 이개 모음 앞에서 디귿이 왔네. 이것은 뭐가 안 된 거야? 방금 전에 선생님 필기하면서 또 설명했잖아요. 이거 뭐야? 자, 국외음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국외음화 이렇게만 쓰는 친구도 있어. 정확하게는 국외음화가 적용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국외음화가 적용이 안 됨. 자, 안 됨. 이렇게 하시고. 자, 나란 말싸미 둥기게 달아. 별표. 해석 읽어봤죠, 여러분?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요, 우리가 비교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해. 비교 부사격이라고 해. 비교 부사격. 자, 현대는요, 어떻게? 이다현 선생님은 전지현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다현 선생님은 전지현에 달라.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비교 부사격 조사로 지금으로 쓰면 뭐뭐와 뭐뭐과 이렇게 해석할 때 에라는 비교 부사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자, 알아두시고. 이거 필기할 데가 없을 정도로 빡빡하죠.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아 보겠습니다. 달아. 자, 이게 달아가 무슨 뜻이었어? 선생님 항상 자, 계속 얘기하죠, 선생님이. 우리나라 말 해석 먼저,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현대어 해석 보고 다시 이거 보라고. 그러니까 다르다죠. 지금은 다르다 할 때 어떻게 해? 난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달아라고 표현했어.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처음에는요, 달아로 쓰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는 15세기 문헌이거든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중세국어 전기 15세기 문헌인데 16세기 쪽으로 가면요, 이거를 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런 걸 무슨 형이라고 해? 좀 어려운 말인데 리을 이응형이라고 해. 리을 이응이 되죠.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 리을형이 됩니다. 달라. 리을이죠. 그래서 요 달아에서는 뭘 알 수 있다? 리을 이응형이 쓰였구나. 요걸 알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개념이죠. 근데 너무 쉬워. 리을하고 이응이 연달아 쓰였구나. 원래 어떻게 쓰는 게 현대 국어에서는 리을로 쓰는 것을 중세 전기에서는 리을 이응으로 쓰였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달아 문자와로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무슨 자야? 이거 우리 여러분 있잖아. 이거 무슨 자야 하는 것부터 알 수 있죠. 이거 무슨 짱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이거 무슨 자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뭘 알 수 있어? 뭘 붙인 거야? 이응 붙인 거죠? 역시 무슨. 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좀 필기 좀 됐나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요거 봐야 되니까 이제 계속 할게요. 한번 지울게, 이거. 서르 사마띠 아니할 사이. 자, 서르 무슨 뜻이에요, 현대국어로? 서로. 근데 자, 서르라는 단어가 있고 서로라는 단어가 있어. 선생님, 이거 원순 모음화 아니에요? 하면 선생님이 칭찬해 줄 것 같죠? 아닙니다. 원순 모음화는요, 미음하고 비읍하고 피읍 아래에 있는 의가 오나 우로 변해야 하는 것이 원순 모음하고, 이건 리을이잖아. 그럼 이건 뭐야, 그냥 여러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자, 보세요. 어는 양성 모음이야, 음성 모음이야? 음성 모음이죠. 그치? 은은요. 역시 음성 모음이죠. 근데 현대는 지금 어떻게 해? 현대 국어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 이러잖아. 서로 사랑해 안 그러잖아. 그래서 뭘 알 수 있어? 모음 조화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졌다. 자, 모음 조화가 규칙적이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요.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자, 어린
이거 어린 백성 아니라고 했었지. 선생님 뭐라고 했어? 어리석은 백성이. 자,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자. 자, 우선 어린부터 볼게요. 자, 어린. 어휘의 의미가 어떻게 했다? 이동되었다. 자, 어떻게 어휘의 의미가 이동되었나? 처음에 그 고대 국어, 중세 국어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었다? 어리석은이란 뜻이었어. 백성을 약간 무시하는 건가? 어리석은이다 이렇게 쓰네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 나이가 어린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자 할 배 있어도. 자, 요거 어휘의 의미 이동인 거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니르고자 보겠습니다. 니르고자. 줄 치시고 니르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뭐 찾을 것 같아? 여러분이 먼저 찾아봐. 뭐 찾을 것 같아요? 요거 이 있죠? 이. 자, 이게 모음인데 앞에 니은이 있어. 니은이 이게 모음 앞에서는 니은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 이응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요거는 그럼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두음 법칙이 적용됐다, 적용 안 됐다? 적용 안 됐다. 역시 찾아두시고요. 니르고자 할 배 있어도. 자, 해석 어떻게 됩니까?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 할 배 보세요. 할 배. 할 배에서 배를 중심으로 봐. 그럼 해석하고 비교해보면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석이 됐었잖아. 그러니까 이 배는 뭐 플러스 뭐라는 거야? 바에다가 가를 합쳤다는 소리야. 근데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중세 국어에서는 가라는 주격 조사가 없었어. 그러니까 바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자, 중성으로 끝났을 때는 이가 붙는다고 했죠. 그럼 바랑 이를 합쳐서 뭐라고 표현한 거야? 배라고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때 이가 뭐가 된다? 주격 조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여기서 두 개나 걸리네요. 마침내 자, 어떻게? 요거 어떻게 읽으랬어, 선생님이? 뿌들이에요? 아니면 뜨들이에요? 선생님이 앞에 거 두 개를 읽으라 그랬어? 뒤에 거 두 개를 읽으랬어? 뒤에 거 두 개를 읽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 뜨들 이렇게 읽으면 되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어두 자음군을 뭐 했다? 사용했다. 이거 분명히 구분하세요. 어두 자음군을 사용했다. 사용하지 않았다. 국외음화가 적용됐다.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셔야지 그냥 국외음화, 두음법칙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뜨들 하나 더 뭐 걸려? 자, 우선 어두 자음군의 사용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써야 돼? 이게 만약에 현대 국어라면 어떻게 써요, 우리? 자, 마침내 제 뜻을 이렇게 쓰죠. 근데 옛날에는 받침이 디귿이었나 봐. 그건 알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원래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돼? 앞으로 들어가야 되죠. 뜻이시니까 원래 받침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받침을 뒤로 미루었네. 자, 무슨 적기야? 무슨 적기? 자, 전반적으로 비슷한 적기를 계속 사용할 테니까 이것도 뭐의 그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이어적기 혹은 연철의 예시가 될 수 있죠. 마침내 제 뜻을 실어. 자, 실어라는 건 능히란 뜻이야.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디. 자, 펴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펴디. 자, 선생님 여기서 왜 또 줄 쳤을까? 우선 생각해 보시고. 그냥 무조건 틀게 하시면 안 돼. 생각해 봐. 왜 줄 쳤을까? 자, 이게 모음이죠. 이게 모음 앞에서 디귿은 뭘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 지읒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외음화가 적용이 된 거야, 적용이 안 된 거야? 국외음화가 적용이 안 된 겁니다.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자, 놈이 하니라. 자, 놈이 우선 뭐 보면은 놈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어적기를 사용한 거고, 하니라. 자, 하다. 선생님 전번에 아주 강조하면서 설명했었어. 하다가 뭐냐? 놈이 하니라? 뭘 해? 공부를 해? 춤을 춰? 그런 게 아니라, 자, 중세국어에서 하다는 무슨 뜻이었을까?
많다라는 뜻이고요. 자, 놈이 보세요. 뭐야, 백성한테 지금 놈이래? 마침내 자기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놈이 많으니라. 뭐야, 백성한테 지금 욕하는 건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놈이요, 보통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남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 사람 전체를 나타내다가 비하의 표현이 됐으니까 이것도 뭐다? 의미 축소입니다. 이거는 의미 축소야. 선생님, 그러면 의미 축소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예, 놈이 갖고 설명하려고 말싸미는 이제 필기가 많아가지고 잠깐 넘겼는데요. 자, 말씀도 보세요. 자, 말씀도 보면요. 자, 말씀하면요. 말씀. 자,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오늘 저에게 말씀을 했어요. 이상하죠? 말씀이라는 건 항상 어떨 때 사용해? 높임의 경우에 사용되잖아. 근데 예전에는요, 그냥 말 전체를 나타내는 게 말씀이었어. 나라의 말씀이, 약간 좀 특이하잖아? 그래서 말씀도요, 말 전반을 나타내다가 뭘로 바뀐 거야?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전체 의미에서 높임만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다? 의미 축소다. 그래서 의미 축소 2개 있었고, 자, 의미 이동도 있었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내 일을 윙하야. 자, 이거 윙하야 뜻이 무슨 뜻이야? 위하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맹그라니. 자, 그러면 선생님 볼 게 뭐 있냐면요. 윙하야 보세요. 이거 위자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어. 너무 복습 많이 하는가 했는데 똑같은 거를요, 약간 문헌을 달라가면서 하는 게 무척 중요한 거야. 자, 뭐 붙었어? 중성으로 끝난 한자에, 한자여야 돼. 한글엔 안 붙어요. 중성으로 끝난 한자에 이응을 붙여줬네. 형식적으로. 자, 어떤 한자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입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고요. 어여삐 여겨. 자, 어여삐. 어여삐. 이다현 선생님은 참 어여쁜 것 같아요. 그럼 이다현 선생님은 몹시 좋아하죠. 그래?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또 과거에, 과거 의미로 본다면 이다현 선생님은 참 어여쁜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가요? 불쌍해? 이러면서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죠. 자, 어여삐. 원래는 어떤 의미였어? 가엾다. 불쌍하다. 이런 의미였다가 나중에 현대국어에서 뭘로 바뀌었다? 예쁘게 라는 의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의미가 변한 거죠. 의미가 어떻게 된 거야? 이동한 겁니다. 자, 어여삐 여겨. 새로 28잔을 만그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28자를 만들었대요. 여기에서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뭐야, 여러분? 자, 어떤 거에다 선생님 줄칠까요? 스물. 자, 아까 선생님 여러분이 서르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했던 그런 거. 스물. 자,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사용해? 현대국어에서는 자, 스물. 자, 우죠. 스물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이게 원래 스물이었던 글자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국어도 변천을 겪죠. 그러면서 미음 밑에 있는 의가, 자, 미음이 발음할 때 입이 붙잖아. 순음이잖아. 그래서 우로 바뀌었다. 그럼 스물은요, 원순 모음화가 된 거야, 적용이 안 된 거야? 원순 모음화가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원순 모음화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원순 모음화가 안 된 겁니다. 자, 28자를 맹그로니. 자, 28자를 만드셨대요. 만들었어. 자, 넘길게요. 사람마다 해요. 자, 수비 니겨. 자, 엄청 중요한 표현. 수비. 이게 수비가 뭘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거랑 똑같아. 자, 쉽다가 돼 있죠. 이게 어려운 개념이야. 쉽다를 우리가 활용해 봅시다. 이거는 참, 여러분, 쉬운 거 같아요? 아니면 쉬운 거 같아요? 예. 쉬운이 돼요. 이게 쉽다 이런 거를 이제 그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비읍이 활용을 하면서 비읍이 날아가면서 우로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맙다. 자, 고맙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돼? 고마워 이런 식으로 활용됐죠. 고마워 이런 친구 없잖아. 고마워 이런 식으로 활용되죠. 그래서 비읍이 이제 이런 기호인데요. 오나 우로 바뀐단 말이야. 그게
현대 국어의 활용 방법인데요. 자, 예전에는요, 어땠을 것 같아? 뭐 이런 글자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이게 수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숲에다가 혹은 슈이죠. 거기다가 뭐가 합쳐진 거야? 이가 합쳐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활용이 되면은 수 이렇게 되고요. 요게 순경음 비읍이 되면서 이렇게 붙어요. 좀 어려운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아실 필요가 없고, 순경음 비읍이 있네. 비읍을 활용할 때 오나 우를 활용하지 않고 뭘로 활용했다? 순경음 비읍으로 활용했다. 자, 그거 아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이 아실 건 뭐야? 아, 뭐가 있었다. 순경음 비읍이 뭐 했다? 존재했다. 사용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수비하고요. 뒤에 소학원에서 바자 온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구분해가지고요.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수비, 니겨, 난로, 수매.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자, 해석하면 사람마다 하여 쉽게 익혀서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쓰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뜻이야? use, 사용하다는 뜻이야. 그 어두자음군이 있으니까 우선 어두자음군은 써놓고요. 자, 어두자음군이 있으니까 이럴 거야 아마. 자, 쓰다. 자, 쓰다 이거 갖고 선생님 설명을 할 건데, 자, 여기서 뭘 설명할 거냐면 명사형 어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자, 현대 국어에서는요. 현대 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로 음을 사용해요. 예를 들면 자, 밥 먹다. 자, 밥 먹음 이런 식으로 밥 먹음. 자, 뭐 잠자리를 잡다. 잠자리를 잡다. 선생님 어렸을 때 참 잠자리 많이 잡았는데요. 잠자리를 잡다. 그럼 어떻게? 잠자리 잡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요. 자, 중세국어에서는 자, 이제 구분을 지어보면 중세국어에서는 자, 어떻게 했었다? 중세국어에서는 옴 혹은 음이 왔었다. 선생님, 이 옴, 음이 어떤 경우에 오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똑똑합니다. 옴, 음이 어떤 경우에 올까요? 옴은 양성 모음 뒤에, 양성 뒤에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음은요. 음성 뒤에 왔습니다. 자, 모음 조화랑 연관이 있다는 소리죠.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이쪽을 볼게요. 자, 쓰다인데요. 쓰다. 으는 양성이었어? 아니면은 음성이었어? 음성이었죠? 우, 어, 으. 다는 날리고요. 자, 어간. 쓰에다가 자, 뭐가 붙은 거야? 그 음성이니까 음이 붙은 거야. 그래서 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뭐야? 모음이 겹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무슨 적기를 한다 그랬어? 이어적기를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숨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숨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엄청 많습니다. 이 숨에에서는요, 어두자음군 사용도 있고요. 자, 어두자음군 사용. 첫 번째 어두자음군 사용. 두 번째 음의 규칙적 사용. 음의 규칙적 사용. 규칙적 사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양성 모음인데 뒤에 우가 올 때고 있고요. 음성 모음인데 오가 올 때고 있어요. 옴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음의 규칙적 사용. 이거는 모음 조화랑도 관련이 돼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뭐 뻔하죠. 숨에. 원래 숨에였는데 연결된 거니까 이어적기를 사용했다. 자, 그래서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적기로 역시 끝나죠. 자, 됐고요. 문법적 요소는 다 됐고, 여러분 이제 내용적 요소를 한번 볼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한번 넘길게요. 처음으로 보시면요. 자, 해석하면서 읽어보자. 빠르게.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화로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자,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중국이랑 다른데 왜 우리가 문자를 중국의 한자를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글이 있어야겠다. 말이 다르니까. 자, 무슨 정신? 자주정신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 뜻을, 자기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그쵸? 넘길게요. 내 일을 위하여 불쌍하게 여겨. 자, 여기까지, 요 앞까지 끊어도 되는데요. 내 일을 위하여 불쌍하게 여겼다. 백성을 불쌍하게 여겼대. 무슨 정신? 애민정신. 그 앞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자, 내 일을 위하여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드니. 다른 거 베껴 갖고 온 거 아니야. 새로 28자를 만든 거예요. 무슨 정신? 창조정신. 사람마다 하여 쉽게 익혀서 날로 쓰고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쉽게 익혔으면 좋겠고 날마다 썼으면 좋겠고 아주 편했으면 좋겠다. 무슨 정신? 실용정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훈민정음의 창조정신 4가지 알아야 된다 그랬지. 그 4가지가 뭐였어? 첫 번째 자주정신, 두 번째 창조정신, 세 번째 애민정신, 네 번째 실용정신입니다. 뭐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 분석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본문 분석을 우리가 했는데요. 그럼 이제 본문 분석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술형 풀어봐야 되잖아. 근데 서술형을요 선생님이 요번에 새로 만들지 않고요. 교과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 여러분이 오늘 공부한 걸 좀 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100점을 맞기 위해서 서술형 문제를 위하여 한번 교과서 평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너무 쉽게 할 수 있겠다. 바로 전에 했잖아. 이 자료를 바탕으로 훈민정음의 창제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자, 순서대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자주정신, 선생님 정신은 이제 뺄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자기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이를 불쌍하게 여겼다. 애민정신. 내가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창조정신. 사람마다 해서 쉽게 익히고 날로 씀에 편안했으면 좋겠다. 무슨 정신? 실용정신. 자, 쉽게 넘길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 자, 글자 왼쪽에 찍힌 점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글자 왼쪽에 찍힌 점은요. 무슨 점이라고 했어? 방점. 방점은 뭘 나타내고자 한다? 성조. 요렇게만 하면 좋은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쭉 그리면 원래 사성체계인데 성조에 관련된 것만 우선 할게요. 자, 쭉 보면 자, 처음에 뭐가 있어서 점이 1개, 점이 1개. 아니에요. 점이 없습니다. 점이 1개, 점이 2개. 자, 점이 없는 걸 우리가 무슨 성? 평성. 1인자가 되고 싶어요. 거성. 쌍둥이. 쌍성. 아, 이렇게 쌍성이라고 적으면 안 돼. 상성.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평성은 어떤 소리? 낮은 소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성은요. 높은 소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성은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하나 더 있어요. 입성이라는 게 있었어. 입성. 근데 이거는 성조체계랑은 사실 관계가 없고요. 이제 빨리 끝 닿는 소리 뭐 이런 얘기인데요. 기역, 디귿, 자, 비읍, 숏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이걸로 끝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였는데 사실 방점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요거 저번에 다 공부했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기가 현대 국어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그 변화와 관련된 설명을 연결하여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아이고 중세국어, 현대국어 참 좋네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걸 원했어. 자, 펴디였는데 펴지가 됐네. 이게 모음 앞에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네. 자, 그럼 뭐야? 구개음화죠. 구개음화. 이 계열 모음에 선행하는 디귿이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었다. 자, 스물. 자, 으 앞에 미음. 자, 으 앞에 미음 때문에 으가 뭘로 바뀌었다? 우로 바뀌었다. 자, 무슨 화?
원순 모음아. 미음, 비읍, 피읍 아래에서 의가 오나 우로 바뀌었다. 자, 이루고자 뭐 요거는 이제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없고, 이게 모음 앞에서 니은이 이응으로 바뀌었네요. 이게 현대 국어에서 이제 의문상의 변화인 거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두음 법칙이 적용됐다. 이거 재밌죠? 선생님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했어. 이렇게 긋는 거. 자, 뜻을, 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어두 자음군을 알 수 있죠. 스트라이크, 영어 이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 말은 그런 거 없다고 했어. 현재는. 그래서 어두 자음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비, 자, 쉬이, 쉽게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현대는요, 쉽다, 쉽게 해서 비읍이 뒤에 이를 만나면 비읍이 뭐 탈락될 때도 있고요. 오나 우로 바뀔 때도 있다 그랬어. 근데 그 중세 전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비읍이 순경은 비읍으로 활용된다 그랬어. 자, 그래서 뭘 알 수 있어? 아, 순경은 비읍이나, 자, 이거 어떻게 읽어? 반치음이나 여린 히읗 등의 의문이 갈수록 없어졌다. 자, 마지막. 서로 모음 조화가 불규칙했다. 음성 모음과 양성 모음이 어울렸다. 서르, 음성, 음성, 서로, 음성, 양성. 그러니까 이제 규칙적이지 않은 거죠.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길게요. 다음, 밑줄 친 조사의 쓰임에 주목하여서 현대국어와 어떤 문법상의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건 너무 쉽네요. 나란 말싸미 둥깃에 달아, 둥깃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중세 국어에서는요, 무엇을 나타내는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했지?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자, 현대는 과가 사용되는데, 과가 사용되는데, 뭐가 사용되었다? 애가 쓰였다. 이거 너무 쉽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들이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각각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비교해보자. 자, 어린. 자, 현대는요, 나이가 어린으로 사용됐어. 근데 중세에서는 어떻게 사용됐어? 어리석은. 스투피드의 의미로 사용됐어. 자, 그 다음에 중세에서 어여삐. 자, 어여삐. 어떤 의미라 그랬어? 좋은 의미, 뭐, 그걸 꼭 나쁜 의미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좋은 의미라고 볼 수도 없어. 중세에서는 가엾게, 불쌍하게,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 그랬어. 근데 지금은요, 어여삐. 그럼 뭐야? 프리티죠?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여러분이 본문을 충실하게 분석해보면요, 정말 이 학습활동 문제는요, 정말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이 정말 꼼꼼하게, 이다현 선생님 이렇게 꼼꼼하고 정말 그렇게 완전 파헤쳐야 됩니까, 본문? 예, 맞습니다. 문법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꼼꼼하게 해두시면요,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문법 혹은 고전 문헌이 여러분이 정말 어렵지 않게 재밌게 여겨질 겁니다. 선생님 정말 고전 문법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도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소학언어에 대해서 할 거예요. 소학언어는 중세, 힌트를 미리 주자면 후기 국어랍니다. 그래서 또 힌트를 주자면 중세 전기 국어랑 중세 후기 국어랑 막 비교할 거예요. 재밌을 것 같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